활성화된 소통의 기술이란 주제로 JLA 컨설팅 김준성 대표님 모시고 오늘 또 따뜻한 생방송 강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님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구면인 분들 계시죠? 네, 초면인 분들을 위해서 제 간단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제 소개할 때 제가 주로 쓰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팀을 강하게 회사가 즐겁게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조직문화 컨설턴트 김준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또 경영 슬로건 중에서 경영 문구 중에 좋아하는 게 경영은 사람이 전부다라는 말을 또 좋아합니다. 이 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요. 저는 기업은 조직은요. 정말 사람이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신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컨설팅도 해주고 또 교육도 하는 그런 조직문화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께 질문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 처음 유튜브 생방송 해보셨는데요. 네. 혹시 생방송 해보신 적 있으신지 해서요? 생방송이요. 2016년도에 SBS, CNBC에서 경제방송 한 3번 정도, 3시간씩 3번 정도 나간 적이 있고, 유튜브 생방송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적도 있고, 또 시작한 것도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쉬운 건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 화면을 보고 또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게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네네. 자, 그럼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또 많은 기업들이 또 조직문화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또 실패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이라 또 생각하시죠? 제가 오늘 맡겨진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질문을 하다 보면 답변을 하다 보면 다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줄여서 기업들이 조직 문화를 조금 개선시키고 싶은데 왜 못하냐? 제가 현장에서 크고 작은 회사들 이제 컨설팅도 하면서 이렇게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 그러면 조직 문화의 방법론들 또는 어떤 전략들 그리고 회사에서 만드는 어떤 제도들의 문제는 거의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고요. 뭐가 또 가장 문제냐 그러면 가장 또 평범한 답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실천하는 조직 안에 위아래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한 조직의 탑 리더부터 어제 들어온 신입사원까지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함께 서로가 이걸 취지를 이해를 하고요. 또 서서히 또 변해가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가장 필요한데 그게 이제 가다가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하자라고 했다가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또 하나 드릴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이 좀 많습니다. 세대 간, 직급 간 소통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경험을 보자면 예전에 제가 다른 병원에 근무했을 때 밑에 직원들이 주로 소통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그림처럼 모니터 통해서 한 2, 3년 전이거든요. 직원들한테 회사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모니터를 좀 하나 만들었던 적이 있고요. 그 옆에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S 회사 다닐 때 우리 물산 계열이었는데 그 대표님이 전자 계열에서 오셨는데 그 조직 문화를 바꾸시겠다고 이건희 회장이 지행 33은 아침 6시부터 교육해서 9시까지 교육을 하고 막 그랬는데 결론은 그닥 큰 성과는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다 보면 이제 일반적 특정 계층의 희생을 좀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이 어떠신지 해서요. 최근에 제가 직업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실제 조직 안의 어떤 세대 간의 갈등, 소통의 한계 문제를 이게 비단 최근에 나온 그런 이슈들은 아니지만 제가 피부로 현장에서 느끼는 건 근래 한 3년 정도 전부터 이 문제가 현장에서 특히 이제 관리자급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불만을 좀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는 가장 핵심
이슈들인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거는 뭐, 제 생각 그냥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동료들 중에 뭐, 나이로 딱 누구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겠지만, 한 20대 중반 밑에, 뭐 숫자로 치면 25, 6 이하 정도의 어떤 좀 젊으신 동료, 부하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동료들과는 아예 다르다라는 그 프레임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겁니다. 이유는 좀 명확한데요. 뭐가 그러냐면, 지금 현재 20살부터 25, 뭐 26 전후 되는 이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뭐 팀장님들 또는 관리자님들이 배웠던 그런 정규 교육 시스템과는 완전 다른 프레임에서 자랐던 그 세대들이거든요. 저만 해도 제가 제 스마트폰, 인터넷이 되는 스마트폰을 저는 2009년도에 처음 만났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인 25세, 6세 또는 뭐 20대 초반 부하 동료들이 계시면 그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첫 번째 스마트폰 언제 이렇게 했니? 라고 하면 인식이 다를 겁니다. 뭐 제가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저의 첫 번째 대학교 선물은 삐삐였습니다. 뭐 삐삐 그러면 너무 고리타고 언제적 얘기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40대 이상의 어떤 관리자 역할을 하시는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삐삐 그러면 그랬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지금 젊은 부하 직원들은 삐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물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현재 있는 지금 몇 년 뒤에 여러분의 또 미래 부하 직원 동료들이 될 분들은 또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일방적 희생을 해야 되느냐라는 접근 방법은 아예 접근 방법부터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조금 하드웨어적인 측면, 이걸 쉽게 비유드리면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솔루션은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호흡을 길게 가지고요. 한 2년, 3년 정도 이상을 가지고 우리 문화를 바꿔가겠다는 생각을 가셔야 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 안에 예를 들어 하나 들어가는 거는 회사의 제도들이겠죠. 어떤 제도들을, 복지 제도라든지 어떤 제도들을 바꿔가는 것들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은 사람 간의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한 긴 3년 이상의 시기를 두고 천천히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같이 가시는 게 실제 진짜 핵심에 이르는 조직 문화 혁신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질문하실 때 팀장님이 질문을 저한테 하신 게 탑 리더가 난 이런 방식으로 조직을 변화시킬 거야. 그러니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이게 왜 대부분은 효과가 그렇게 안 좋냐 그러면 리더의 방침은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리더는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갑시다라고 했지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갑시다라고 했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근본 취지를 모르는 거죠. 근본 취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짜증나. 왜 그런 거 하는 거지? 라고 인식하면 따라가는 그건 그냥 아니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서서히 가야 되고 탑 리더가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생각일지언정 그걸 이해시키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지만 이게 처음에는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상당히 속도가 붙게 되는 그런 조직문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좋아요. 마지막 질문인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조직문화 하면 네. 성공적인 스토리로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조직문화 성공 스토리를 배워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부분 또 실패를 했는데, 대표님 보실 때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조직문화 개선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질문은 꽤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조직문화 개선 성공 이유를 딱 하나 대라 그러면 이거는 재미입니다. 재미. 웃음이죠. 웃음. 웃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인식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좀 어색한 분위기에서 그냥 한번 싹 이렇게 미소만 지어줘도 사람들은 또 화기애애지기도 합니다. 또는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둘이 눈을 마주쳤어. 근데 좀 난처한 상황인 것 같아. 그러면 약간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분위기를 상당히 따뜻하게 해주죠. 운전들 많이 하시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운전하다가도 이렇게 뭐 양보해주는 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웃으면서 이렇게 손 씻으러 이렇게 하시면 또, 그죠? 상당히 분위기가 말랑말랑해집니다. 핵심은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조직 문화 개선은 재미와 웃음입니다. 하나 더 굳이 들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강조했냐 그러면 직원을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이 경영 방침을 세울 때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러면 고객이 왕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고객이 왕이 아니라 직원이 왕이다라는 접근을 갖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즐거워야지, 직원들이 즐거워야지만 그 즐거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죠? 항공 서비스도 고객들한테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 보면 사우스웨스트 항공 치면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와서 직원들이 우스꽝스러운 뭐 엘비스 프레슬리 복장도 입고 뭐 어떤 뭐 삐에르 복장도 하고 또 진짜 실제로 비행기를 저는 뭐 사우스웨스트 항공 타보지 못했습니다만 타보면 기내 방송도 다른 항공사와 다르게 상당히 좀 농담도 하고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로 한다 그러네요. 이게 그렇게 업무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라는 건 티가 납니다. 근데 직원들 스스로가 재미있는 직원들도 많고 또 유머 지수가 측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이런 유머 지수 정도가 있으면 거기는 일하는 직장 자체가 그냥 재미로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거죠. 일반 우리나라 제가 가본 회사 분위기는 상당히 좀 진중합니다. 진중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좀 농담 따먹기식으로 그런 걸 툭 던지면 화기애애지면서 다시 식어버리죠. 왜? 여기는 일터지. 자꾸 농담 따먹기 하러 온 곳이 아니자라는 그런 어떤 팀 분위기, 뭐 팀 문화 이런 것들이 그 팀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반대라는 거죠. 반대죠. 그죠? 붕 떠 있어야 되고 내가 집에서 좀 축 처져 있을지언정 근무하러 온 우리 회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에서는 내 일터에서는 나는 내가 일하는 동안은 정말 즐겁게 일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고객도 만족한다. 또 고객 범주 안에 들어간 그죠? 내 동료들도 내가 즐거운 나를 보고 그들도 즐거워진다. 그런 게 핵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이제 대표님 작년에도 모시고 올해도 지금 두 번째 모시고 있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조직 문화 하면 왜 저기 우리 김준 대표님만 모시지? 했는데 실은 제가 여러분을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재미난 결과가 있더라고요. 조직 문화 관련해서 강의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께 대부분의 이제 강의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제 강의 중심보다는 저는 무조건 펀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다들 추천해 주시는 게 거짓말 안 하고 세 분이 김준수 대표님을 또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하면서 이게 참 좋나? 아니면 그래서 내가 강사는 잘 선택했구나 하는 자아자찬에 좀 빠진 적이 있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 시간 직원들 인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이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채팅, 로그인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인증샷을 찍어서 메일로 주시면 교육 시간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하다 보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은 교육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김정 대표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